2015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글로 나온 문제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전달함수의 크기가 주파수가 0에서 최대값을 갖는 저역통과 필터가 있다. 최대값이 70.7% 또는 마이너스 3dB로 되는 크기까지의 주파수로 정의되는 것은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61번의 답은 대역폭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어떤 제어계의 전달함수에서 안전성을 판정하면 안전성을 판정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루스 판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 판별법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특성 방정식 가지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전달함수를 줬습니다. 그럼 이 전달함수 안에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전달함수에서의 특성 방정식 어떤 거라고 했죠? 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식, 이 식이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랑 이렇게 곱하면 s의 3승, 이렇게 곱하면 2s의 제곱,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2s가 되겠죠. 그리고 얘랑 이렇게 곱하면 2s의 제곱, 그래서 요 2s의 제곱과 더해져서 4s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랑 이렇게 곱하면 4s, 그래서 요 2s와 4s를 더해서 6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곱하면 4가 되는 거죠. 이 식이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특성 방정식을 찾아냈으니까 이 방정식 가지고 루스 판별식을 정리하면 안정인지 불안정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고 높은 차수 S의 3승이네요. 그래서 S의 3승을 여기다 쓰고 차례대로 쭉 X의 2승, X의 1승, X의 0승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S의 2승, 2행까지는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 앞에 있는 상수를 적는데 어떤 식으로 적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로 적습니다. 그래서 S의 3승 앞에 1이 있죠. 1, 4, 6, 4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부터는 이 위에 우리가 정리한 식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S의 1행에 이 수를 찾으면 요 바로 위에 있는 수가 분모가 되고요.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곱한 거 하면 S 1행에 이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가 나오네요. 그리고 요 옆에는 이쪽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얘도 얘가 분모로 와서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곱한 거 하면 두 개 곱하면 얘가 0이기 때문에 0 빼기 0이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돼서 결국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의 0승행을 보면 자, 0승행 위에 옆에가 0이죠. 이럴 때는 이 0 위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스 판별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불안정한지 안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1열에 부호가 변화가 없으면 안정, 부호가 변화 있으면 불안정이죠. 그런데 보면 플러스입니다. 부호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전달함수는 안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루스 판별식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이 영상을 멈춰놓고 지금 한번 해보시던가 영상을 다 보시고 복습할 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2번엔 3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RS분의 RC의 값은 RS는 입력이네요. 그리고 RC는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메이슨 이득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메이슨 이득 공식을 이렇게 보면 얘 M은 전향 경로 이득, 그죠?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그리고 얘 델타는 이 전향 경로 이득에서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에서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식 가지고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얘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 가지고 한번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쭉 가면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 K가 1이 되는 겁니다. 1.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메이슨 공식은 델타분의 M1 델타 1 여기까지만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향 경로 우리 요거 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 하면은 24가 나옵니다. 여기 뒤에 1은 곱해줘도 되고 곱하지 않아도 되죠. 1이니까. 어쨌든 요 전향 경로 이득은 24가 나오고요. 이 전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 우선 루프 이득을 볼까요? 루프. 얘 하나 있고요. 얘 하나가 있죠. 그런데 모두 다 얘랑 만나는 이 전향 경로와 만나는 루프 이득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은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모 델타를 보면 얘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 이득. 전향 경로 이득 두 개 있다고 했죠. 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이득, 전향 경로 이득이 아니라 루프 이득이죠. 루프 이득 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이득 보면 얘가 이제 L11, 그 다음에 얘가 L12라고 하면 L11은 3 곱하기 5죠. 그래서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L12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8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분모에다 넣고 얘 곱하기 얘 한 거를 분자에다 넣으면 24 곱하기 1 나누기 마이너스 158이 되네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79분의 12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꼭 마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전달함수가 S분의 K 값을 갖는 적분 요소의 보드 선도에서의 이득 곡선 1 데케이드당 기울기는 몇 데시벨인가? 적분 요소의 그 보드 선도에서의 1 데케이드당 이득. 그 이득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전달함수가 적분 요소일 때는 이득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5번 자동 제어계에서 과도 응답 중 최종값이 10%에서 9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 이번 2015년엔 그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온 문제죠. 상승 시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 요것만 외우고 가자고 했어요. 이거 뭐 간단히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목표한 값이고요. 과도 현상은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목표한 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시간을 상승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것만 암기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만 암기하고 가자고 했어요. 요 정정 시간, 지연 시간, 응답 시간도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의 그 내용인데 동시에 외우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상승 시간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연산 증폭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린 내용입니다. 요 다른 내용들은 다 연산 증폭기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온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요소, 온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는 열전대가 있습니다. 자, 열전대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고 얘 온도를 달리하면 얘 뭐 낮은 온도로 주고 얘를 높은 온도로 주면 여기에 전압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재백 효과라고 하죠.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시켜 놓고 서로 다른 온도를 줬을 때 기전력이 생긴다. 재백 효과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열전대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GS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죠. 그런데 여기 식을 보면 1 플러스라고 줬죠. 요 전달함수의 이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함수는 요 주 궤한 요소, 여기 궤한 요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프 이득. 그래서 얘가 계산돼서 1 플러스 루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전향 경로부터 좀 구해볼까요? 자, 전향 경로는 입력부터 그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G1, G2가 되겠네요. 그죠? G1, G2. 그리고 루프 이득. 얘가 이 GS가 얘잖아요. 얘네들 곱하기 HS. 얘가 HS거든요. 예, 얘가 괴한 요소입니다. 돌아가는 애들. 그래서 이 문제 해설에서는 그냥 HS만 이렇게 넣었어요. G3.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누면 GS, G1 곱하기 G2, 그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GS, HS, GS, G1, G2, HS가 괴한 요소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G3 하면은 그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한번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68번엔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9번. 이 시간의 함수의 z변환을 EZ라 했을 때 이 시간의 함수의 초기값은 답은 4번입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ET의 z변환의 초기값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0번. 특성 방정식이 이럴 경우에 불안정한 근의 수는, 자, 이 방정식이 불안정하답니다. 이때 근의 수, 루스 판별식 가지고도 또 이 근의 수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럼 루스 판별식 가지고, 루스 판별법 가지고 이 불안정한 근의 수를 알아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특성 방정식 가지고 루스 판별식을 정리해 보면 제일 높은 차수가 S의 4승이죠. 그래서 S4승부터 쭉 차례대로 이렇게 적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칸까지는 이 그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S 4승의 앞에 상수 1이죠. 1, 1, 2, 3, 2입니다. 그죠? 그래서 1, 1, 2, 3, 2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수들은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요 밑에 있는 수 분모로 들어가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두고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 놓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얘 마이너스 1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애도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분모에다 넣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면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도 계산이 됐고요. 얘도 똑같이 얘가 분모가 돼서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해야 되는데 여기가 0이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돼서 여기는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얘를 찾아보면 얘가 또 이렇게 분모가 되고요. 위에 거랑 똑같이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얘 위에 옆에가 0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계산을 해봐도 0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얘 위에 옆에 있는 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도 해놨죠.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와요. 자, 얘가 분모로 들어오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래서 2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5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얘 계산해보면 2가 나와요. 이 수가 바로 이렇게 오죠. 예.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할 그 식 위에 옆에가 0이면 그 위에 숫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판단도 가능하고 불안정일 경우 불안정의 근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는 확인하는 것은 요 일렬의 수들이 부호가 변화가 있을 때는 불안정, 부호 변화 없이 그냥 일렬의 수들이 부호가 다 같으면 안정이에요. 근데 이걸 쭉 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우선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얘는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부호의 변화 개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한 번 변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안정한 근이 2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입니다. 2개. 3번이네요. 3번입니다. 답은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뭐 간단한 뭐 요렇게 뭐 곱셈, 뺄셈, 나눗셈 요런 거 좀 있는데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푸는지만 알아서 고학년 계산기에 두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르면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루스 판별법, 이 판별식으로 쭉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근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3번 두 개가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1번 3상 불평형 전압이 A상, B상, C상이라 할 때 여기서 역상 전압은 몇 번이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영상 전압은 V1으로 표시하고요. A, B, C상을 다 더한 값에 3을 나눈 값이 영상 전압입니다. 만약 이 전압을 주지 않고 전류를 줬을 때 영상 전류가 되는 거예요. 영상 전류는 3분의 1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 다 더해준 거에 3을 나눈 그게 이제 영상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전압은 3분의 1에 A상 플러스 B상을 120도 돌리고 얘가 120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상을 240도 돌린 값과 같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정상 전압은 3분의 1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 VC. 그리고 역상 전압은 얘랑 자리가 바뀝니다. 3분의 1 VA A상의 전압 플러스 A제곱의 B상의 전압 플러스 A의 C상의 전압. 요거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되는 식입니다. 영상, 정상, 역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 V를 I로 바꾸면, 요 V를 I로 바꾸면 전류가 되는 거예요. 영상 전류, 정상 전류, 역상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가 각각 L 및 C일 때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단, 손실은 무손실 선로임. 자, 이거 특성 임피던스 공식 찾아라 하는 문제죠. 특성 임피던스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이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이 임피던스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손실 선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랑 저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의 루트 C 오는 게 되죠. 그래서 J 오메가 두 개 약분돼서 C분의 루트 C분의 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C분의 L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7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3번.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함수가 이렇답니다. 이거 S 함수죠. 얘를 역변환해서 IT 이 시간의 함수로 바꿔줘라. 이 문제거든요. 자, 요거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역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S 얘 IS가 되겠죠. 문제에서 IS로 줬으니까 IS로 바꿔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에서 IS로 줬으니까 IS로 바꿔주세요. 얘도 이렇게 소문자 I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준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역변환하기 위해서 부분분수로 바꿉니다. 부분분수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 분모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이 수, 어떤 수인지 모르는 이 수를 A라 두고 얘 분의 어떤 수인지 모르는 수를 B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를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이렇게 변경시키는데 A, B의 값을 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고 요 A 값, B 값을 구하는 방법은 우선 요 A가 있는 식의 분모를 이게 함수, 제일 처음에 함수에서 얘를 지우고 얘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분의 ES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S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냐면 요 A가 있는 식에 요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얘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B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자, B는 보면 B의 식에 있는 분모를 지운 값을 씁니다. 예, 원식에서.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S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이 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 자, 그러면 몇이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제 찍고 S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 놓은 게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S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얘도.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B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 1 여기다 두고 B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S 플러스 1분의 플러스 S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 라플라스 변환은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의 함수. 네, 이것도 그 라플라스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승을 역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시간의 함수 2분의 마이너스 2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라플라스 변환한 이 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잖아요. 2 마이너스 at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 그죠? 네, 이 식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얘와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즉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승이 되는 겁니다. 예, 몇 번에 있죠? 예, 3번에 있네요. 예, 그래서 7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꼭 혼자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순서, 푸는 순서랑 푸는 규칙을 연습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7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7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주파수가 60Hz, 교류전압이 200V의 전원이 인가되었다. R의 전력 손실을 L이 0인 때 2분의 1로 하면 L의 크기는 약 몇 헨리인가? 예, 단, 이 저항 R은 605입니다. 문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전력 손실 어떻게 나타내죠? I 제곱 곱하기 R로 나타내죠. 얘가 전력 손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전력 손실을 L이 0인 때 얘가 0인 때에 2분의 1로 한답니다. 얘가 0인 때 전력 손실을 2분의 1로 한대요. 이때 이 L 크기를 구해라. 문제가 조금 그래요. 그죠? 자, 우선 나온 문제니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력 손실이 P는 I 제곱 R이죠. 이 공식입니다. 얘를 구해보면 저항은 줬는데 I가 없죠. 전류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데 전류는 I는 R분의 V. 근데 이 R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죠. 교류에서는 이 표시가 교류라는 표시입니다. 교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임피던스가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V로 이렇게 나타내어진 겁니다. 자, 임피던스 크기 구하는 공식.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인덕턴스를 줬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V가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전력 손실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L이 0일 때 전력 손실을 P1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L이 0인 때 전력 손실을 2분의 1로 하면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전력 손실을 2분의 1로 한답니다. 얘가 0일 때 전력 손실을 P1이라고 두면 P1에 2분의 1을 곱한 값을 전력 손실이라고 두자는 얘기예요. 예. 참 문제가 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1 전력 손실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여기서 P1이 이 유도성, 즉 인덕턴스를 0이라고 뒀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은 R로 나오잖아요. R분의 V의 제곱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V의 제곱 곱하기 R. 얘랑 얘 R 두 번 곱해준 거니까 하나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얘를 0으로 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얘가 요 2분의 1 P1이에요. L로 0으로 했었을 때. 그죠? 이때가 이 전력 손실 P와 같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V의 제곱이 되고 얘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V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식을 이 L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기 얘가 2 파이 F 곱하기 인덕턴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L로 기준으로 하면 우선 XL로 기준으로 한 다음에 요 2파이 FL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인덕턴스 L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즉 요 유도성 리액턴스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2R분의 V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V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XL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분수니까 R의 위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은 V제곱 곱하기 R 곱하기 요거 두 개 자리 바꾼 거 V 제곱분의 2R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넘겨볼까요? 우선 넘기기 전에 얘부터 계산을 좀 하고 갈게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서 2R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는 2R의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요 R의 제곱을 넘기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겠죠.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L의 제곱은 그냥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군데 요 좌변과 우변에 루트를 다 씌워주면 XL은 그냥 R이 나와요. 자, XL은 2파이 FL이라고 했죠. 네,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L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R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 L을 구하는 거죠. 인덕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2파이 F분의 저항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파수 60Hz 줬고요. 저항을 600ohm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분의 600 하면 1.59 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59 헨리. 2번이 답이 되는데요. 예.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나온 문제고 요 전력 손실 공식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쭉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면서 한번 혼자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요.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5번 평형 3상 회로에서 그림과 같이 변류기를 접촉하고 전류계를 연결하였을 때 A2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에 전류계가 5암페어를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 전류계가 5암페어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I1상, I2번상, I3번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상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2번 상의 전류를 흐르는 걸 보면 이렇게 흘렀으니까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3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흐르면 요 1번 상에서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I1 I2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여기서 5A씩 줬다고 5-5에서 0V 0A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3상이기 때문에 위상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상을 한번, 위상까지 생각을 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I1상이 이렇게 있고요.
평형 3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20도 위상차를 두고 예, 이렇게 I1, I2, I3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I1이고 여기 얘가 I2입니다. I2. 얘가 I3가 되겠죠?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얘도 A1이 아니라 A3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A1이고요. 자,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I1에 I2를 빼면 이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1 값에 I2 이 방향의 반대 방향, 여기도 2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 방향의 반대 방향의 예, 그 전류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때 얘네 두 개를 벡터로 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예, A2에 지시하는 전류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벡터는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이동이 가능합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벡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A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보면 자, 얘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120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60도가 되겠죠. 그죠? 예, 얘는 6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60도의 반이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삼각함수에 의해서 예, 이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얘는 우리가 5A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5예요. 그래서 우선 코사인 30도는 5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x 5분의 x로 두면 x는 얘가 넘어가서 5 곱하기 코사인 30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길이랑 같은 것만큼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세타 30도죠? 네, 여기 적어놨네요. 5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5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에서 예, 얘가 예, A3이 되고요. 얘가 A1이 되고요. 얘가 I2가 되고 얘가 I3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I2가 된다는 거. 예, 요거 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방향이 다르다고 얘 빼기 얘 해서 0 체크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위상을 생각해서 풀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 7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76번. 이 전압의 시류값은 이 전압 비정연파죠. 예, 비정연파에 왜 비정연파면 이 고조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비정연파의 구성은 직류분, 기본파, 예, 그 다음에 고조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정연파인데 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 직류분의 제곱 더하기 이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이때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앞에 있는 수가 최대값이거든요.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준 값을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들의 고조파들의 제곱을 다 더한 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 시료값이 돼요. 예, 말은 되게 어렵죠? 예, 근데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직류분의 제곱, 직류분. 요 사인이 안 붙은, 파형이 안 붙은 애가 이 직류분이에요. 예, 직류분의 제곱. 그래서 여기 3의 제곱 들어가고요. 네, 기본파. 요 오메가 앞에 1, 아무것도 없는 거, 예, 1 있는 애가 얘가 기본파입니다. 기본파의 그 시료값.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준 값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식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 5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눈 거에 제곱. 그 다음에 그 뒤에 고조파. 요 오메가 t에 3이 있으면 3고조파고요. 5가 있으면 5고조파입니다. 근데 여기는 고조파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조파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눌 값. 그게 이제 이 고조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0 루트 2 해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계산기 놓고 때리면 예, 그때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예, 11.6V가 나오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거 공식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직류분의 제곱, 그 다음에 요 기본파의 그 시료값의 제곱, 그 다음에 고조파들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한 후에 루트 씌워주면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시료값은 이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준 값이 시료값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7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꼭 한번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7번.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뭐죠?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한 후에 입력분의 출력을 해서 식을 정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렸지요.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C를 CS분의 1로 바꾸고요. R은 그냥 R로 바꾸고요. 예. L이 나왔을 경우엔 LS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꿔서 우선 라플라스 변환한 입력 전압을 구하면 이 I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예, 대문자 2에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음의 법칙 V는 IR에서 이 저항들의 저항값에 예, 이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 이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요 커피시턴스랑 요 저항이 되겠죠. 이거 두 개 직렬로 있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합성 임피던스라고 할게요. 합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CS분의 1 플러스 R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전류를 곱해야죠. 근데 전류가 IT, 얘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IS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입력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한 값입니다. 그 출력, 이 제로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출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출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력은 그냥 이 저항만 되는 거예요. 이 저항에다가 전류 IS를 이렇게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입니다. 그러면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얘 분의 얘 한 식을 정리하면 그 라플라스 변환한 전달함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 CS분의 1 IS 플러스 R 요거끼리 이렇게 곱한 거예요. 요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CS분의 1 IS 플러스 R 플러스 IS R 곱하기 IS 분의 출력 RIS 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S 다 약분이 돼서 CS분의 1 플러스 R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요 CS분의 1 플러스 R을 통분을 해서 정리하면 CS분의 1 플러스 RCS가 되죠.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CS분의 1 플러스 얘도 통분하려면 분모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CS 곱하고 RCS를 해야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그냥 R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랑 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CS분의 1 플러스 RCS가 되는 겁니다. 이것분의 1분의 R이라고 할게요. 얘 그냥 R이 1분의 R이잖아요. 그래서 번분수 얘랑 두 개 곱해서 분모에다 넣고 R 플러스 RCS 분의 요거 두 개 곱해서 분자에다 넣고 그러면 RCS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달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애가 4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몇 번 연습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회로가 좀 다르게 나와도 어차피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요것만씩만 딱 만들어 놓고 정리만 잘 해나가시면 충분히 어떤 문제든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선 여기서 키포인트는 C는 CS분의 1로 적고요. 그냥 R은 R로 적고요. L은 LS로 적어서 입력과 출력을 구한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해서 식을 정리해서 전달함수를 구한다는 거. 그래서 7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런 회로를 주고 전달함수 구하라는 문제 중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RL 직렬 회로에서 R이 25옴, L이 40mH입니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R분의 L이죠. 그래서 R 25분의 40mH, 40mH님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20분의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0.00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중에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시정수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계산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그냥 누면 공학용 계산기가 이게 답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난 요런 거 몰라서 못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78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9번 0.1 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의 주파수가 1kHz, 최대 전압이 200V를 인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은? 예, 딱 봐도 좀 어렵죠. 예, 전류의 순식값 구하는 공식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 2파이 F 넣어줘가지고 주파수 여기 1kHz 줬죠. 그래서 1kHz로 2파이 F 요 각 주파수 계산하고 정정 용량 0.1 마이크로 파라드 줬습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다 넣어주고 최대 전압 2000V 줬죠. 그래서 여기 2000V 준 다음에 쭉 계산을 하면 이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요거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거 해설 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아 요거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만 암기하면 되겠네. 예,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야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79번은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0번 그림과 같은 직류 회로에서 저항 얘 저항 R 옴의 얘 값을 찾아라. 예,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얘 제가 회로를 좀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이렇게 그려도 되죠. 얘가 그냥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간 그런 회로로 바꾼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3옴이 여기 있는 거고 쭉 내려와서 요 A, B 요 점이 이렇게 된 거고 이쪽으로 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그때 이제 요 R의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딱 보면 이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일 겁니다. 그죠? 자, 우선은 VAB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VR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그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VAB 여기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V는 IR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저항값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옴 이 저항값 곱하기 IA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저항 하면은 V는 IR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R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지나가는 2A 곱하기 여기 전류값 R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여기 전압이랑 여기 전압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싹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VAB는 이 IAB와 같고 그죠? 그리고 얘가 VR과 같고 VR은 ER과 같다. 즉 VAB는 ER과 같고 그죠? VAB는 ER과 같고 IAB는 ER과 같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IAB는 R과 같은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식을 이렇게 하나 찾아냈고요. 예,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전체 전압이 또 106V입니다. 그죠? 106V는 좀 전에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3옴에 걸리는 전압 V3옴 더하기 요 AB에 걸린 전압 VAB라고 했습니다. 자, 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보면 3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 곱하기 3옴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 더하기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더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B 여기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2A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저항. 그래서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은 3옴 곱하기 IAB 플러스 2A가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넣고 좀 전에 VAB를 ER이라고 했죠. 그래서 VAB, ER을 여기다 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면 106V는 3 곱하기 R 플러스 2 왜냐면
IAB가 이 저항과 같다고 했죠. 예, 그래서 R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하기 VAB. VAB는 E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 106V는 3 곱하기 R 플러스 2 플러스 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 보면 얘랑 곱하면 3R이 되고요. 얘랑 곱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3R이랑 2R이랑 더해서 5R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106V래요. 그래서 요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6 넘어가죠.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래서 106V에 6을 빼주고요. 요 5를 넘기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항 R은 5분의 106 마이너스 6. 얘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25m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문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병렬에서의 전압은 서로 같고, 예, 직렬에서의 전압은, 예, 요 직렬에서의 전압은 이렇게 더해준 게 이 최초의 전압이 된다. 예, 요게 중요하고, 또 전류는 직류에서는 예, 한 전류로 흐르고 병렬을 만났을 땐 서로 분배된다. 예, 요런 내용을 좀 아시면 예, 요거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거 천천히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예,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한번 혼자서 예, 생각을 해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8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까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회로 이론은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제어공학에서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잘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그걸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쉬운 것부터 예, 천천히 하나 두 개씩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2015년 3회차 기출문제는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예, 좀 어려운 문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예.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